소개하지 이런 기마원 직업 트래블러. 분명 우리가 알던 김하원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알던 김하원이 맞냐 싶으실 것 같은데 외적인 부분만 바뀐 게 아니라 요 근래 발매한 앨범을 들어보면 음악 스타일이나 가사도 우리가 알고 있던 꿀버실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바뀌었죠. 왜 죽어 죽을 바엔 쳐죽일 까고 더 파적하다 사고 남전히 바꾸는 밥. 랩이란 말이 다른 것 같아.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려 해. 행동으로 옮길 차례. 여긴 그냥 개판이지 다 물려 제걸 좀 써라 대가리. 방금 듣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랩 스타일은 둘째 치고 우리가 알던 김하원은 누군가를 디스하고 가사에서 욕설을 뱉고 비치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래퍼잖아요. 김하원이 꾸준히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면 모르겠지만 마지막 작업물이 2020년이에요. 심지어 개인 작업물도 아니고요. 어쨌든 거의 뭐 한 2년 반, 3년 만에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일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변한 거냐 설득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게 궁금해서 그간 하원이 출연한 인터뷰나 라디오를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고등래퍼2가 방영됐던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김하원의 등장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자기 과시적인 가사들, 욕설, 분노 뭐 이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힙합을 싫어하는 이유로 언급하는 것들이 김하원의 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대들은 verse 채우기 위해서 원하이지.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나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 거야. 물에 대한 감사 견지 내게 삶이란 이런 거지. 셔리 아롱게를 그게 뭐가 됐든 여타 래퍼들과 다르게 아니 진짜 10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철학적인 가사를 내뱉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김하원이 하던 음악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더불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음악이었고 10대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통찰력 있는 가사가 이런 그의 음악에 적절히 녹아들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하원이 음악을 시작한 이유이자 유명해져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불현듯 그걸 보고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가사를 쓰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 음악으로 하여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그럼 나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벅찼거든요. 계속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퇴 계획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겠다고 막연하게 썼던 것 같아요. 고등래퍼 우승 이후에 행적만 놓고 보자면 누가 봐도 하원은 성공한 래퍼 중 한 명이었어요.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고 우승 이후에 각종 CF에 출연하고 그리고 하이어 뮤직 입단까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해왔고 사람들도 하원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 어린 시선으로 지켜봤는데 음악을 안 내요. 개인 작업물만 살펴보면 2020년까지 발매한 게 싱글 2개에 EP 하나가 끝이에요. 데뷔한 지 5년이 지나가는데 정규가 하나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아니 안 내도 너무 안 내는 거 아니냐 하기 시작했고 하원도 이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간 작업량이 저조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쇼미나 고등래퍼로 유명세를 탄 많은 래퍼들이 겪었던 문제죠. 하원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매주 음악을 만들어야 했고 우승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존재했던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갇혀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표가 없어졌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뭐 앨범 내고 경연 때는 목표가 확실했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진짜 붕 떠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쳇바퀴 도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한 계기가 그것도 있어요. 뭔가 일단 바꿔보려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착한 래퍼의 모습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저를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밝아야 하고 방송에서는 단편적인 모습만 나오잖아요.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서 뭔가 그 틀에 갇힌 사람들이 저를 틀 밖으로 못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고 너는 이래야 해 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당시 지하철을 탔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대중들이 자신의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건 하나의 프레임이 생긴다는 거고, 사실 이건 아티스트 입장에서 딱히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특히나 하원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이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신만의 차별화 요소로 선택한 게 바로 하원 본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성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원은 풀몸이 아닌 하이어뮤직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었다는 점이죠. 그가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이상 계속해서 작업물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발매됐던 트래블 노아의 수록곡과 BWB의 이런 하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손해보험을 내고 싶어서 뿐인데 돈을 벌고 싶은 어른들과 세상은 내게 live like this, live like that. 형들의 발에 맞추는 건 때려보고 아니 웃어 겨우 버티고 있던 내가 더 나아가해 달려야만 해.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무의미해. 어느 순간부터 대중적인 것을 조금씩 따라가기도 하고 눈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예요. 진심으로 음악을 만들 만한 영감이 없는데도 쥐어 짜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것, 그리고 고민 끝에 하원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예요. 그리고 2020년 벌크업한 모습과 함께 하이어뮤직 컴필 앨범 하이어 레드 테이프가 발매되죠. 다 나누기 전에 리스펙부터 챙겨 마주는 대로 받는 거라 배웠는데 이거 무슨 공지 파치도 System boss when I was 16 they used to call me damn boy 잡히 misfit 취급받지.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이미 하원은 바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인 작업물까지 발매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후 또 한 번 잠수 모드에 들어가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음악들과 제가 내는 음악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운드가 있길 바라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유명해진 이유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정리된 줄 알았던 고민에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CK였답니다. CK를 따라서 유럽 투어길에 오른 하원은 투어를 같이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즐거우면 이 사람들도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몰입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신나는 건 신나는 거구나. 그리고 기존에 가사에 담아왔던 내면의 평화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어요. 너무 자의적인 것 해석이 뭔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주제를 갖고 뭔가 내가 하려면. 그러니까 평화랑 내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지금 즐겁고 지금 나의 상태를 담아내는 거야. 아무튼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거의 3년 만에 합작 앨범 에버 온 더 웨이를 발매하죠. I think I gotta crash my Norfolk and Mercedes. I think I gotta crash my Norfolk and Mercedes. 에버 온 더 웨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하원의 모습 때문에 이슈가 됐다면,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발매된 성공의 싱글 오버유는 다른 의미에서 이슈가 됐죠. 전화 끊지 마 잠깐 baby 전화. 크레딧을 살펴보면 작사 작곡에 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CK가 쓴 가사를 하원은 그저 부르기만 했다 이건데, 사실 힙합이라는 장르가 갖는 매력은 래퍼 자신의 이야기를 곡에 담는다는 것에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하원은 많은 팬들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래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대필이다 뭐다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라디오에서 진행했던 인터뷰를 보면 정작 하원은 이런 것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일단 KC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CK 형과 같이 이제 하기로 선택한 이유도 뭔가 그런 투어를 경험하고 세계를 보고 이런 지금 있는 음악들은 어떤 음악이고 이런 나라에서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새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똑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시작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크레딧에 관해서 뭔가 크게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사운드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곡은 저를 하나의 악기로 생각하고 작업을 해봤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오버유 같은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원이 말했던 대로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10대 학생의 눈에 비친 세상과 20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달랐을 겁니다. 당연히 느끼는 것도 달라졌을 거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변화했겠죠. 문제는 대중들이 하원에게 기대하는 건 긍정적이고 철학적인 이미지의 착한 래퍼였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가당착에 빠져 지내다가 해외 투어로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달라진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지금의 하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건 하원이 말한 대로 앨범이 나와야 알겠지만요. 이제는 진짜로 앨범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을 통해 매주 음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고요. 지금까지 알더맛이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뵐게요.